안녕하세요. 무상보레시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녹화를 하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명상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할까, 제가 공부하는 어떤 그 방법들이 앞으로 적용해 나갈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유튜브 영상 녹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라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끊었는데, 뭐랄까, 정보의 홍수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리다가 헤엄쳐서 나왔다고 할까요?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인데 사실 도움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요즘 시장이 좀 어떤가요? 저는 거의 이제 원금 회복은 했고, 수익 중이고, 그리고 현금 비중은 거의 현재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만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 현금은 50% 정도 비중이 있어요. 사람마다 현금 비중을 얼마씩 가져가냐 다 다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현금도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20-30%는 최소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좋은 기업,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제가 보기에 좋은 기업이 나오면 얼마든지 현금 비중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팔기 때문에 다시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현금 비중도 거의 없이 주식 비중 100%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코스피 지수가 1927까지 상승해 있는데,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이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사이에서 박스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지수가 21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이 4,700억 정도 팔고, 요거 하면은 1조 6천억, 1조, 거의 2조 가까이 팔았네요. 개인이 거진 다 받아줬습니다. 개인이 거진 다 받아주고, 이제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탄력도 죽어서 21선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제2 웨이브가 오냐 안 오냐 이거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 타격을 많이 입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여줄 것 같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고점을 넘겨버렸죠. 넘겼나? 못 넘겼나 모르겠는데 거의 넘겼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21선 이 기울기가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바이오 쪽이 시총이 큰데 바이오 쪽이 잘 나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니까 바이오가.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결국 21선 아래로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렇게 피해가 좀 적고 또 제조 위주로 돼 있어서 어떤 그런 대응을 잘 했죠. 그래서 뭐 그 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덜 떨어지는 거로 예상하고 있고, 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뭐 유럽, 중국 이쪽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만들어서 수출할 데가 없는 거죠. 내수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그러면 지수도 성장이 증가하는데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뉴스거리나 애널 리포트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21선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뭐 무작정 갈 수는 없어요. 무작정 여기서도 뭐 그쵸? 예전에 이때 한참 오를 때 한 번에 거의 몇 프로 올랐나요? 이때도 24%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여기 이 구간이 24% 오르고 이렇게 조정주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거의 뭐 60% 이상 올랐네요. 그러면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항상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많이 수익을 봤죠. 예, 이렇게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뭐 3, 40%, 4, 50% 이상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고, 또 수익을 많이 보면 또 목소리가 커지죠. 뭐 그래서 요즘 또 보면 저평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평가에 투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저평가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저평가에 투자한다 이런 거에는 좀 지금은 회의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그러한 포지션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자가치 이론이라는 책을 존 버 윌리엄스가 5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찾은 건데,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다른 분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기업의 현재 가치는 자산의 남은 수명 동안 기대되는 현금 흐름으로 결정이 된다. 그거를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말이 이 정의가 정말 합리적이고 멋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정의에 대해서 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 어떤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이 정의에 근거해서 구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마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제시하죠. 약간씩 다르게. 존 버 윌리엄스가 처음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당 할인 모형으로 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할인 모형에서 다 DCF니 뭐니 이거 다 리미니 이런 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파생된 거기 때문에 저 정의에 입각해서 기업의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 보통 그 아까도 그 자산의 남은 수명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장기로 했을 때 30년 정도로 잡는데 제가 30년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처음 자본은 1,000원이고 ROE는 10%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된다고 보면은 순이익 라인도 이렇게 100원으로 시작해서 30년 뒤에는 무려 128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약 12배 정도 성장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ROE 10%만 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10%로 했을 때 이 순이익을 각 기간에 맞게 할인을 한 겁니다. 할인을 하면은 이 가치가 도출되는데 이 할인된 가치의 총합이 2,46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산의 기초 자본이 1,000원이고 ROE가 10%를 30년 동안 유지할 경우 그리고 할인율을 10%로 했을 때 그 자산의 적정 가치는 2,463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PBR 2.4배에 산다 하더라도 ROE 10%를 유지하기만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복리로 1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보다 2,463원보다 싸게 살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 2,463원 주고만 사더라도 연평균 10%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앞으로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 ROE를 이렇게 10%를 30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ROE가 20%로 바뀌면 적정 가치는 15,867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자본이 1,000원인데 PBR 15배에 산다 하더라도 내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이런 기업을 사놓고 이런 기업을 적정한 가격 PBR 15배를 준다 하더라도 복리 수익률 10%인데 적정한 가격 주고 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할인율 문제도 있습니다. 할인율을 10%로 할 때 그리고 5%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당연히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의 할인율, 나는 연평균 5% 정도만 돼도 만족한다. 왜냐면 뭐 은행의 5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본 1,000원짜리를 PBR 5배 주고 사더라도 나는 연평균 5%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또 무한정 바뀝니다. 15%로 바뀌면은 당연히 1,300원으로 바뀌게 돼서
1.3배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할인율이 20%라 그러면 PBR 자본보다 싸게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연평균 20%의 복리 수익률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가치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버핏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뭐 지혜롭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적정 가치를 충분히 잘 구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는 이제 저평가 여부를 많이 따졌지만 지금은 거의 뭐 그런 거는 보질 않죠. 물론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평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냥 PBR이 낮거나 PER이 낮으면 저평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안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죠. 기업의 이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한 PER이 낮거나 PBR이 낮으면 저평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평가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PBR이 낮지만 기업의 이익이 빠그러져서 PER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저평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투자하냐? 뭐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예를 든 거는 이 ROE가 이렇게 그냥 꾸준히 우상향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다. 기업의 이익은 주가하고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예.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 구간에 있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거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기업의 다음 분기 실적을 뭐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기업에 대해서 뭐 평소에 소통을 자주 하고 깊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투자자들한테 뭐 귀뜸을 좀 해줬죠. 이번 분기 실적 뭐 잘 나올 수 있다, 뭐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귀뜸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게 불법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귀뜸을 잘 안 해줍니다. 요즘은 웬만해서는 안 해줍니다. 내부자 아니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일단 기업의 이익도 주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탈 때도 있고 하락 곡선을 탈 때도 있고, 상승 곡선을 탈 때도 있고 하락 곡선을 탈 때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뭐 자신의 성향이나 어떤 뭐 투자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노리냐면, 이게 자꾸 지워지네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노립니다. 이 구간을. 이 구간은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죠.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 또한 상승하는 구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주가도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합니다. 제가 여기 라인에다가 그리지 않고 여기 라인에 그리지 않고 여기 라인에 그렸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익 증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면 더 좋죠.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도 모르니까 기업의 이익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극소수만 알겠죠. 내부자라든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내부자는 빼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그 주가와 어떤 기업의 이익이 발표되기 전에 낮은 가격에 사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상승분을 다 먹지만 뭐 우리가 스마트 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익이 증가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익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분석을 해야겠죠. 도대체 이익이 왜 증가를 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를 판단해야 될까요? 이 이익이 앞으로 증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 이익으로 멈출 것인가, 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뭐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있으니까 자기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노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왜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인내력이. 여러분들도 인내력이 높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좀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다우지수도 오늘 오르고, 오늘 우리는 뭐 소폭 이렇게 상승했죠. 그죠? 뭐 코스닥 0.2%, 오전에는 좀 안 좋았었는데 오후에 이렇게 좀 반등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2% 올랐는데,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저거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PSK가 장중에 9.36%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반도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꽤 준수하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오늘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았어요. 장중에 나왔나? 잠깐만요. 장중에 나왔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자,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이제 얘가 분할해서 했는데 좀 그렇지만 준수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760억에 영업이익 173억. 뭐 지금 이게 뭐죠? 시가총액이 3,278억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유지될 것인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평가죠. 저평가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340억에 680억 정도, 연 680억을 찍을 수 있는 실적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뭐 장중에 9%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실적이 유출됐다 뭐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았으니까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적이 장 끝나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간 외에서 약 4.5%가 올랐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게 뭐죠? 그냥 좋은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익에 반응을 한다. 주가는. 그리고 시간의 매수 거래량도 뭐 그 거래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DB 그 하이텍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얘는 장중에는 오늘 0.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에서는 3.67% 올랐죠. 근데 DB 하이텍의 분기를 보면 지금 뭐 꽤 많이 올라서 요즘 뭐 1조 2,5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223억인데 647억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647억 이게 뭐 연간 이렇게 찍을지는 모르지만 곱하기 4 하면은 2,588억입니다. 그러면 16, 6 곱하면 2,580억 하면은 8호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이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거는 뭐 그동안 오른 것도 있지만 오늘 뭐 실적 유출이 안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장중에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같은 반도체 중에서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테스나는 아닌데 테스나도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테스나 실적을 한번 볼까요? 테스나도 뭐 극적인 그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얘도 매출액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죠. 뭐 DB하이텍에 비하면 뭐 그렇게 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리고 뭐 이거 해봐야 뭐 400억인데 4천억이니까 퍼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볼 게 뭐냐면 테스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얘는 장중에 약 4% 정도 올랐는데 시간 내에서 4%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그 예상하실 수 있겠죠? 실적이 발표 나왔는데 매출액은 약 10% 정도, 약 10% 이상 감소가 됐고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쵸?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오늘 반도체 오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나 보다. 그리고 평소에 유닛 테스트를 보았던 사람들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른 거겠죠. 근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나쁘게 나와서 이렇게 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 실적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실적에 반응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 명백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익이 증가하면 높은 확률로 주가도 상승한다. 왜냐하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하락하면 가치도 하락하는 거고 주가도 당연히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중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하다가 말했는데 뉴트리라든가 건기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 갖고 있다가 멍청하게 좀 빨리 팔아서 속이 좀 쓰리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얘 결국 떨어져요 다시. 뉴트리 실적 잘 나왔죠. 싸냐 비싸냐 저평가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뭐 네이버 기준으로 PBR이 약 5배 정도 되네요.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종근당 홀딩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이렇게 갈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가네요. 근데 종근당 홀딩스 나 이거 좀 그 매출액 성장률이 꺾이는 건 아니고 그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면서 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떨어지면은 살라 그랬는데 뭐 가네요. 시간 내에서도 오르고. 뉴트리는 어떻게 됐지? 뉴트리도 시간 내에서 올랐나? 뭐 얼마 안 올랐네 얘는. 그리고 또 뭐죠? 노바렉스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노바렉스도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예. 실적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뭐 싸냐 비싸냐 저평가냐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얼마 벌어들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7배니까 뉴트리에 비하면 싸네요. 근데 종근당 홀딩스에 비하면 비싸고. 저를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애는 얘예요. 진짜 얘 때문에 뭐 수익을 내고는 나왔지만 뭐랄까요, 제가 정확히 봤는데 이 구간을 제가 참아내질 못했어요. 이 구간을 떨어지기 전 이 구간을 참아내질 못해서. 왜냐면 한 요 정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어갖고. 이 도대체 몇 개월이에요. 이 여기 고점 찍고 5월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개월을 저를 괴롭혔어요. 더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갔죠. 예, 결국은 이 고점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진입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진입 시점을 보고 있고, 지금은 너무 높은 시점이라 들어가긴 좀 그렇고, 하여튼 21선 아래로 얘도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콜마 B&H도 뭐 싸냐 비싸냐 모릅니다. 3.81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보기엔 어렵죠. 근데 지금 약 9,600억인데 얘가 이번 1분기에 실적을 얼마를 찍었냐면 영업이익을 무려 241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면 1년에 1,000억이니까 영업이익 한 10배 정도 되는 거니까 비싸지가 않죠. 또 정말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 콜마 B&H가 너무 믿기는 하지만 뭐 나한테 다시 수익을 줄 거기 때문에 뭐 예뻐해야겠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날아가면 더 좋아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뭐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속은 좀 쓰리죠. 팔고 막 그러면 속 쓰리죠. 뭐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날아가면 이제 왜 그냥 주가만 날아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왜 올랐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죠. 근데 당연히 말씀드렸죠. 이익이 증가하면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예요. 아주 주식 투자나 우리 현실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논리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간혹 가다가는 그냥 쭉 영원히 상승하는 애들도 있어요. 영원히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상승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는 하락을 합니다. 왜? 수익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바닥에서부터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나같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죠.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락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시점이 언제 끝날지,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뭐 차트를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대. 이익이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이 콜마 B&H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판매 업체를 보유하고 있죠. 뭐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애텀이라고. 1분기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얘네가 뭘 팔죠? 여주 추출물하고 단기 추출물 해모임을 팝니다. 해모임. 이게 면역력 해모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 면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받아서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은 그래요. 한번 이제 주담한테 물어봐야겠죠. 그거는 과거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알려주니까 뭐 극비가 아닌 이상에는. 그럼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는지 파악을 해보고 이게 앞으로 유지될지 안 될지를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익이 증가할까라고 판단이 서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다시 상승하겠죠. 물론 낮은 확률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 하락을 하면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을 한 거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평가 여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물론 뭐 저평가 PBR에 약간 퍼가 나주면 좋습니다. 더. 왜냐면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지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는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싸냐, 가치 대비 저평가냐 아니냐, 요거를 생각해서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고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다. 저는 시장을 이제 주식 투자와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PBR 낮은 거를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것처럼 속담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노려서 이제 투자해도 되는 거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인내력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라 하면 자기한테 그런 인내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투자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다우가
상승을 해서 좀 놀랐어요. 상승을 해서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상승을 해서 좀 놀랐고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뭐 이 정도 조정이야 뭐 조정도 아니죠. 뭐 요즘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지니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죽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냥 뭐 쭉 더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겁나긴 합니다. 또 이거 조정 나오면 뭐 한 1, 20% 조정 나오면 지수가 1, 20% 조정 나오면 진짜 개별주는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서워요. 갖고 다 팔고 싶기도 해요. 사실 너무 올라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오늘도 뭐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많이 떠드는요. 오랜 시간 이렇게 하면은 좀 듣기가 좀 거부하긴 할 텐데 그렇죠. 너무 길어서 그래도 뭐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투자 요소거든요. 이 투자 원리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누누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게 진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투자의 어떤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렇고. 일단 오늘 주말이고 이제 주말 시작되니까 잘 쉬시고 투자 잘해서 수익 많이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